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전라도 나주의 노, 즉 종이었던 취삼의 살인사건, 옥사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일단 피고인으로 종 노였던 취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는 이제 한춘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관련자로서는 그 종범으로 이 취삼의 동생 아우였던 석삼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취삼의 아내였던 이제 김여인이 이제 관련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 취삼에게 이제 아내 김여인이 있었다는 말씀드렸죠. 아내 김여인이 있었는데 그 한춘성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인 김여인과 간통했다고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아내의 코를 베어버려요. 사실 끔찍하죠. 그것만 해도 아내의 코를 베어버리고 또 동생 석삼과 힘을 합해서 한춘성을 구타해서 바로 당일 내에 한춘성이 사망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전라도에서 올려서 조사를 한 뒤에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래서 자기 코를, 아내의 코를 베어버린 거로 봐서 당연히 그 내연남이죠. 간부인 한춘성을 아마 죽이려고 고의로 했을 것이다. 이건 뭐 살인이 명백하다라고 올렸고요. 형조에서는 그때 이제 본도에서 올렸던 그 시체 검시안 뭐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해서 그때 아마 등, 목 이런 걸 이제 발로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춘성이 뭐 물을 토하고 피를 쏟았다, 그런 이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여지없이 쥐삼이 살인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형조에서 올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1차적으로 정조가 이제 판결한 것은 뭐 상처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당일날 사망을 했기 때문에 쥐삼이 정범, 즉 원범임은 확실하다.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뒤가 중요한데요. 그의 아내인 김여인이 만약에 이제 그 피살자인 한춘성과 간음을 저지른 자취가 분명하게 있다면, 혹시 이제 참작해서 이 쥐삼의 죄를 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간소 말씀드렸죠. 간소, 그 간통했던 장소, 그거 이제 그 현장에서 적발될 때, 그걸 이제 간소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간통을 했다는 증거가 간통한 현장, 즉 간소에서 잡았다면 뭐 당연히 이 쥐삼은 이제 무죄가 되겠지만 꼭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김여인의 이제 해명이 좀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했는데요. 지난번 이제 영조 때 수교가 내린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뭐 마주 앉아서 밥을 먹거나 남자가 여자의 치마를 만지는 그런 장면이 발견이 되면 형을 감경하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이제 그것만 해도 상당히 그 간음의 어떤 그런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봤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김여인이 무릎을 맞대고 손을 잡았던 일, 그리고 치마를 벗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명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아마 어느 정도 그 한춘성과 김여인 사이에 어떤 친밀 관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무릎을 맞대고 서로 손을 잡았던 일, 그리고 치마를 벗고 마주대에서 밥을 먹었던 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자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저희가 그 주로 참고하는 그 신문 기록이었던 심리록에서는 밥을 먹었다, 마주할 대자에 밥반자를 써서 밥을 마주해서 먹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정조의 일기였던 일성록에는 마주 앉아서 술을 마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뭐 어쨌든
둘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든 술을 먹든 했던 것은 분명하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명했는데 말이 조리가 있었다. 그런 평가를 이제 정조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심할 만하지만 이 김여인의 말이 워낙 이제 조리 있게 그 상황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다라는 김여인의 해명이 일리가 있다라고 정조도 판단을 해요. 물론 뭐 무릎만 떼고 손잡은 일, 뭐 치마를 벗고서 밥을 먹건 술을 먹건 했던 일 자체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간음을 하지 않았다는 정황은 이제 김여인의 해명에서 변명에서 일리가 있다라고 그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어쨌든 취삼이 한춘성을 살해한 방법이 너무나 아주 극도로 사납고 참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뭐 물론 화가 났겠죠. 뭐 마주 앉아서 이렇게 뭐 술을 먹고 밥 먹고 뭐 그런 것만 해도 이제 뭐 충분히 이제 간음을 했다고 이제 오해할 만한 상황이긴 하니까. 그래서 성이 나서 주먹으로 치고 분을 못 이겨서 발로 차고 해서 뭐 등, 목 이런 데를 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당일날 죽었다는 건 거의 즉사란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취삼의 범행은 분명하다. 그래서 사형에서 이걸 감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조 판단이에요. 이것만 보면 이제 취삼이 꼼짝없이 살인으로서 처형이 되는 것이 이제 분명한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나 항상 끝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영조 수교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다른 남자가 치마를 잡아당기거나 그와 마주 앉아 이제 밥을 먹는 장면을 보고서 남편이 화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사내를 쳐서 잘못해서 죽였을 경우는 가볍게 처리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다. 이거를 융통성 있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영조의 수교 내용이 이제 몇 차례 소개됐습니다만은 그것과 거의 유사한 사례가 사실은 처음으로 적용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영조 수교보다도 더 뭐 남자가 치마 잡아당기거나 밥 먹는 것을 보기만 하더라도 죽여도, 물론 이제 그 경우는 이제 처형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처벌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가볍게 처벌하라는 내용이 있으니 그것에 따라서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조의 예보다는 약간 더 강할 수가 있거든요. 뭘 간음을 안 했다고는 하더라도 뭐 치마를 벗고 앉아서 뭐 밥을 먹건 술을 먹건 했던 사실은 어쨌든 아내가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취삼을 세 차례 엄하게 형신하고, 그러니까 이제 형장을 치면서 이제 그 신문하는 걸 형신이라고 했죠. 세 차례 엄하게 그 형신을 한 다음에 사형은 감해서 정배하라, 그러니까 귀양을 보내라, 그런 이제 판단을 내립니다. 뭐 여기까지는 어쨌든 뭐 정조의 수교도 있었고 정황상 아내의 약간 이제 부정행위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취삼에 대해서 관대하게 평한 것까지는 그 판단을 내린 것까지는 뭐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내에 대한 처벌입니다. 취삼의 아내 김조희 같은 경우는 차라리 간통했다는 오명을 덮어 쓸 망정, 자기가 간통했다는 정황도 그러니까 간통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지 남편을 죽을 죄에서 살려낼 방도를 모색했어야 되는데 끝내 그런 뜻이 없이 따박따박 그 당시 사실을 증언하면서 본인이 이제 증인이 제3자처럼 증인이 되고자 했으니까 이거는 상당히 놀랍다. 이건 아주 윤리 강상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아내는 이미 그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을 받아서 남편한테 코까지 베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도 한 차례 엄히 형신을 해라. 그러니까 아내도 이제 처벌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나왔죠. 특히 이제 삼강 오륜, 특히 삼강이 임금과 신하의 관계, 아비와 부자의 관계와 똑같이 부부도 그러한 관계로서 똑같이 취급을 했던 것이고, 즉
그것이 이제 그 형사법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역시 아들이 아비한테 불리한 증언을 안 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앞에 이제 의령 사건에서도 의령 관노 어비가 그 아내 막내가 그 첩의 편을 들었다가 이제 처벌됐던 것, 그리고 이제 서울 서부의 안종현 옥사에서도 그 아내 그 때려 죽였던 그 남편 이제 내연남 안종현의 죄를 자백했던 내연내 박여인도 그 당시 이제 죄를 물었던 것과 상당히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경우에도 이 김조희가 뭐 완전 뭐 무결한 그런 형태는 아니었던 거죠. 오해받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 외간 남자와 이제 마주 앉아서 치마 벗고서 밥을 먹었다라는 것 자체는 뭐 사실은 간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남편이 살인범이 됐는데 차라리 자기가 간통했다고 뒤집어 쓰면서라도 남편을 살렸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굳이 해명을 해서 남편을 죽을 지경까지 몰아가게 했다라고 하면서 아내까지 처벌을 하는 그런 이제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하지도 않았던 간통을 인정해서라도 남편을 살렸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논리가 되는데요. 사실 뭐 오늘날의 법 감정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상당히 독특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시대의 어떤 그 남녀, 부부 관계의 어떤 그 질서,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